어떤 사랑은 핏줄에서 오지 않는다. 어떤 효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가장 낯선 골목 모퉁이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인연에 관한 것이다.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안개가 낮게 깔리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해지는 그곳에 비가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오두막이 하나 서 있었다. 그 오두막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 고요하고 쓸쓸했다. 노파에게는 10여 년 전 과거를 보겠다며 한양으로 떠났다가 소식이 끊긴 외아들 정수가 있었다. 그날 이후로 노파의 시간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아침이면 지팡이를 더듬어 문을 열고 마을 어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발걸음은 늘 다른 이의 것이었고 노파는 다시 고개를 떨군 채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그녀에게 하루의 유일한 낙은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흐르고 또 흘러 노파의 눈은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 완전히 빛을 잃었고 몸은 점점 말라갔으며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바람만 스쳐도 시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파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 정수라는 이름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기다림이 어떻게 한 사내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사내가 어떻게 노파의 기다림에 응답했는지를 담고 있다. 읽는 이에 따라 슬프게도 따뜻하게도 혹은 숭고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다. 돌쇠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것은 12살 무렵이었다. 마을 어귀의 대장간 옆 잡초가 무성한 빈터에서 혼자 돌을 쌓으며 놀던 아이에게 대장장이 영감이 붙여준 이름이었다. 돌처럼 굴러다니며 사는 아이라고.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돌쇠는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이곳저곳을 굴러다니며 살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고 형제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어려서는 절에 잠시 맡겨졌다가 쫓겨났고 한동안은 기와집 마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다가 주인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세상은 그에게 늘 기댈 곳이 없었다. 하지만 돌쇠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 참을성이었다. 아무리 무거운 짐도 묵묵히 들었고 아무리 긴 길도 투덜거리지 않고 걸었다. 덕분에 장날이면 어김없이 장터에 나가 짐꾼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갔다. 적게 벌면 적게 먹고 많이 벌면 그날만큼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는 것이 그의 소박한 낙이었다. 그에게 내일이란 그저 오늘과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꿈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오늘 밤 잘 곳과 내일 아침 먹을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장터를 오가던 돌쇠의 발걸음이 뜻하지 않은 풍경 앞에 멈추었다. 장터 어귀 느티나무 아래 한 노파가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지팡이를 든 손이 떨렸고 허공을 향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인들은 힐끔 쳐다보다 그냥 지나쳤다. 바쁜 장날, 남의 슬픔에 발걸음을 멈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돌쇠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잡아당겼다. 살면서 숱하게 외로운 밤을 보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혼자 오는 사람의 뒷모습이 얼마나 깊고 아득한지를. 돌쇠는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노파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빛을 잃었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정수야, 정수야. 노파는 돌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이름을 불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말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처럼. 돌쇠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정수, 아들의 이름이었다. 오지 않는 아들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어머니가 내뱉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입에서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정수입니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었다. 노파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떨리는 손이 돌쇠의 뺨을 더듬었다.
거친 수염, 높은 광대뼈, 굵은 목. 노파의 손은 그 위를 한참 동안 머물렀다. 돌쇠는 숨을 참았다. 들킬 것 같았다. 이 손이 곧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노파는 그 대신 울었다. 아이고, 정수야, 내 새끼. 그 말과 함께 노파가 그를 끌어안았다. 그 품은 작고 여위었지만 돌쇠는 그 온기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품,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이라고 고백해야 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 품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노파는 그를 이끌어 집으로 돌아갔다. 오두막은 작고 허름했다. 지붕에서 비가 새는 자국이 있었고 창호지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하지만 노파는 그 안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였다. 손으로 더듬어 솥을 걸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다. 아들,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돌쇠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들. 그 단어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돌쇠는 오두막에서 잤다. 노파가 낡은 이불을 꺼내 덮어주며 말했다. 추울 텐데 엄마 옆에 와서 자거라.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콕 박혔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리고 이 온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새벽이 오기 전 돌쇠는 결심했다.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그 곁에서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장님 할머니 집에 아들이 왔대. 그 10년 전에 한양 간다던 정수 말이야? 그렇다더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던데. 마을의 노인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정수를 봐온 이들이 있었다. 정수는 가냘프고 선한 얼굴에 손이 고왔다. 반면 돌쇠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인 전형적인 막일꾼의 몸이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정수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목소리도 다르고 체형도 전혀 달라. 그럼 가짜 아들이란 말이야? 노파 재산이라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러나 재산이라고는 허름한 오두막 한 채뿐인 노파에게서 무얼 빼앗겠는가.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돌쇠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두막 주변에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다. 낮에는 장터로 나가 남들보다 2배의 짐을 짊어지고 뛰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2손 가득 먹을 것을 사들고 오두막으로 달려왔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 영감이 돌쇠를 불러 세웠다. 자네 정수가 아니지? 돌쇠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저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이장 영감은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다. 그 할머니한테서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건가? 돌쇠가 답했다. 그 품이 제 생에 처음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장 영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말자고. 마을 전체가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그해 겨울 돌쇠는 노파에게서 뜻하지 않은 것들을 배웠다. 첫 번째는 밥 짓는 법이었다. 노파는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손으로 쌀의 양을 가늠하고 불의 세기를 귀로 들으며 밥을 지었다. 처음에 돌쇠가 서툴게 지은 밥은 반은 타고 반은 설익었다.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정수야, 물 조절이 중요해. 쌀 2홉에 물은 손가락 한 마디만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태운단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법이었다. 노파는 밤마다 이야기를 원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돌쇠는 처음엔 어색했다. 그는 평생 말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노파의 맑은 귀를 위해 그는 조금씩 말을 배웠다. 오늘 장에서 도공 영감이 새로 구운 항아리가 나왔는데 아주 윤이 나더이다.
물새처럼 매끈하더라고요. 노파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가 좋아서 돌쇠는 다음 날도 이야기를 준비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법이었다. 노파는 서두르지 않았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그녀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갔다. 급하게 서두르다 넘어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낫다고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늘 조급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도 굶을 것 같아서, 지금 못 벌면 영영 못 벌 것 같아서. 하지만 노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네 번째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법이었다. 노파는 작은 것에도 꼭 고맙다고 했다. 정수야, 오늘 물 길어와 줘서 고마워. 불 지펴줘서 고맙다, 내 아들. 처음에 돌쇠는 그 말이 낯설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그 말이 쌓이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진짜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것을 노파가 가르쳐 주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되었다. 1년이 흘렀다. 돌쇠의 삶은 전과 전혀 달랐다. 예전의 돌쇠는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지금의 돌쇠는 하루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노파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기 위해 새벽장에 먼저 나갔고, 노파의 지팡이 끝이 다르면 새의 지팡이를 깎아드렸으며, 노파가 잠이 들면 조용히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지붕 위에서 혼자 울었다. 노파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올라가 혼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정수야, 어디 있니? 내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외쳤다. 진짜 정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그 두려움은 어느 날 밤 꿈에서도 나타났다. 꿈속에서 건장한 젊은이가 오두막 앞에 서서 말했다. 저 정수입니다. 그 순간 노파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웃음. 그리고 뒤돌아서 쓸쓸히 걸어가는 자신. 돌쇠는 꿈에서 깨어 한동안 방 안을 바라보았다. 노파가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잔잔한 숨소리가 그를 다시 붙들었다. 그래도 좋다. 진짜 아들이 온다면 내가 물러서지.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 그 결심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돌쇠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의 의심은 사라졌다. 어느 안악은 그를 보며 말했다. 저 사내 처음엔 수상했는데 이제 보니 저 할머니의 진짜 아들보다 낫네. 그 말이 돌쇠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그해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마을 곳곳이 잠겼다. 오두막의 지붕도 성하지 않았다. 비가 내리면 방 안까지 빗물이 스며들었다. 돌쇠는 며칠을 고심하다가 이장 영감을 찾아갔다. 지붕을 고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장 영감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며칠 뒤 마을 남자들이 오두막으로 모여들었다. 아무도 돌쇠에게 부탁한 것이 없는데 지붕을 고쳐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손발을 맞추며 지붕을 고쳤다. 저녁이 되자 오두막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새 기와가 얹혔고 창호지도 새로 발랐다. 노파는 새 지붕 밑에 앉아 손으로 기둥을 더듬으며 말했다. 비소리가 달라졌네. 정수야,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마을엔 좋은 사람들이 많지.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늘이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노파 옆에 앉아 돌쇠는 속으로 약속했다. 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까지 내가 곁에 있겠다. 노파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밤이었다. 방 안에 등불 하나 켜두고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듣는 시간. 처음엔 돌쇠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었다. 그는 말재주가 없었고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는 막일과 굶주림 뿐이었다. 하지만 노파는 어떤 이야기든 귀 기울여 들었다.
어느 날 돌쇠는 자신이 어릴 적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물론 정수가 어릴 때 겪은 일인 것처럼 살짝 바꾸어서. 어릴 때 강가에서 잉어를 잡으려다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끌어내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살고 싶으면 버둥거리지 말고 몸에 힘을 빼라고. 강물이 너를 떠밀게 두면 결국 얕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노파가 조용히 웃었다. 해,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단다. 억지로 버티려 할수록 더 힘들어. 때로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도 지혜야. 그날 이후 돌쇠는 더 자주,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시장에서 본 것, 길에서 들은 것, 하늘에서 본 구름의 모양까지. 노파는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돌쇠의 이야기로 세상을 보았다. 그리고 돌쇠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었다. 단단함, 오래 걸을 수 있는 발, 무거운 것을 드는 어깨,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는 마음. 노파가 어느 날 밤 말했다. 정수야, 너는 어릴 때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됐구나. 돌쇠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노파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이 그날 밤의 등불보다 환했다. 마을에는 돌쇠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두부장수 임씨는 매달 초하루마다 두부 한 모를 노파집 앞에 놓고 갔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임씨는 젊은 시절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었다. 그도 돌쇠처럼 떠돌이로 살다 이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돌쇠에게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서당 훈장 박 씨는 어느 날 돌쇠를 불러 말했다. 자네 글을 배워보게. 노파 어르신께 편지 한 장 읽어드릴 수도 있고 기록을 남길 수도 있지 않나? 돌쇠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무슨 글이냐고. 그러나 박 훈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돌쇠는 26의 나이에 처음으로 글을 배웠다. 훈장은 저녁마다 한 글자씩 가르쳤고 돌쇠는 늦은 밤 등불 아래서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했다. 반년이 지나자 그는 노파에게 옛 이야기 책을 소리내어 읽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노파는 두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정수야, 내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좋다. 마을 어귀 약방의 허씨 노인도 빼놓을 수 없었다. 겨울이 되면 노파의 관절이 심하게 아팠다. 돌쇠가 약재를 사러 가면 허씨 노인은 언제나 조금씩 더 넣어주었다. 대가는 필요 없네. 그 할머니 잘 모시게. 그리고는 손을 흔들어 돌쇠를 보냈다. 그 손짓이 돌쇠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마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사람은 혼자 선해지기 어렵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에 둘러싸이면 자신도 모르게 선해진다. 돌쇠는 그것을 이 마을에서 배웠다. 그해 가을, 마을에 낯선 행인 하나가 찾아왔다.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이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혹시 이 마을에 정수라는 분이 계셨나요? 박씨성을 가진. 주막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장 영감이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을 아시오? 보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에서 제가 알던 분입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막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장 영감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부상을 배웅하며 말했다. 그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들이 잘 있다고 생각하며 사셨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보부상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을 떠났다. 이장 영감은 그 길로 돌쇠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용히 사실을 전했다. 돌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진짜 정수는 없었다. 노파의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채 노파는 오늘도 아들이 살아서 자신 곁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돌쇠는 그날 밤 노파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다. 노파가 말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니? 돌쇠가 대답했다. 어머니 옆에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서요.
노파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돌쇠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노파의 몸이 급격히 약해진 것은 그 겨울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돌쇠는 일을 줄이고 거의 집에만 있었다. 밤새 곁을 지키며 물을 먹이고 손을 잡아주었다. 어느 날 낮 마을 안악 하나가 쌀을 들고 왔다. 그 뒤를 이어 두부장수 임씨가 두부를 들고 왔다. 그리고 허씨 노인이 약재를 들고 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조용히 마당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고 국을 끓였다. 돌쇠가 노파 곁을 지키는 동안 마을이 그 주변을 지켰다. 그것이 이 작은 마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어느 날 밤 노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돌쇠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수야, 아니 내 아들아. 돌쇠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단다. 그 한마디에 돌쇠는 굳어버렸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알았어. 손바닥이 달랐거든. 우리 정수는 글씨를 써서 손이 곱고 가늘었는데 너는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굵고 단단했지.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네가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줬을 때 그걸로 충분했단다. 우리 정수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나는 어느 날 꿈에서 알았어. 강 건너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더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노파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해준 것들은 모두 진짜였어. 따뜻한 밥, 장작불, 네 목소리로 읽어준 이야기들, 그게 다 진짜 아니었니? 노파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이었어. 그 말을 끝으로 노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눈을 감았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처음 얻은 것을 잃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보탰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사람, 밤새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다. 돌쇠는 상복을 입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손님이 오면 절을 올렸고 밤이면 홀로 노파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내내 빨갰다. 마을 어른들이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핏줄보다 더한 아들이다.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마을을 떠나는 날 아침, 돌쇠는 상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잘 가십시오. 그곳에서는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상여가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돌쇠가 맨 마지막에 가장 느린 걸음으로 따라갔다. 마치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노파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혔다.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그늘이 지는 자리였다. 흙이 덮이는 것을 보며 돌쇠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또 어딘가의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겠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을. 그러나 지금 그는 알았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돌아갈 곳이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장례가 끝난 뒤에도 돌쇠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두막을 손질하고 작은 텃밭을 일구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노파의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눈이 오면 눈을 쓸어냈다. 봄이면 진달래를 꺾어 올렸고 가을이면 단풍을 놓아드렸다. 어느 날 훈장 박씨가 그를 찾아와 말했다. 자네 글 실력이 많이 늘었네. 이 마을 아이들 좀 가르쳐 보지 않겠나? 처음에 돌쇠는 손사래를 쳤다.
자신이 무슨 가르칠 것이 있냐고. 하지만 박훈장의 권유에 못 이겨 마을 아이 몇을 모았다. 첫날 돌쇠는 아이들에게 글자 대신 이런 말부터 했다. 너희 부모님 모시고 사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집에 가거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봐. 어머니 밥 맛있어요. 그 한마디면 돼.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 다음날 아이들이 수줍게 보고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돌쇠가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그렇게 그는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다. 떠돌이로 시작해서 한 어머니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삶으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를 가짜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두고 말했다. 진짜 아들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다. 돌쇠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사내였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산골 마을에서는 지금도 전해 내려온다.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더 깊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 하나의 단어가 한 인간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한 돌쇠의 이야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다. 그 인연이 핏줄로 시작되든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든 그것을 진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선택이다. 매일 아침 다시 그 사람 곁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 매일 저녁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앉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돌쇠는 어머니를 잃고서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아이들은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며 배웠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라는 것을, 핏줄보다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이다.